코 수술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. 분명히 큰맘 먹고 했는데 거울 볼 때마다 어딘가 자꾸 아쉽고 코가 짧아 보이거나 들려 보이거나 휘어 보이거나 정면에서 유독 콧구멍이 신경 쓰이거나. 근데 힘든 건 사실 그게 또 아니에요. 이거 또 해야 되나?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? 이 걱정이 결정을 못하게 하는 엄청 큰 요소거든요. 실제로 재수술 상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. 전 이번 수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요. 많이 듣고 있어요. 그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. 화려한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현혹하는 채널 말고 내 코가 왜 이렇게 됐고 또 어디까지 좋아지고 되돌릴 수 있는지,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는 채널. 오늘은 그 첫 영상이라 제가 어떤 사람이고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부터 편하게 풀어볼게요. 저는 뷰헬성형외과 이지성 대표원장입니다. 자, 먼저 이 채널이 뭘 다루는 곳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한마디로 코, 그 중에서도 다시 하는 코를 깊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. 첫 코도 물론 많이 하지만 솔직히 제 진료실에는 재수술 고민으로 오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. 사실 저도 처음부터 코만 본 건 아니었어요.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등등등 했는데 하다 보니까 코가 손에 있기도 하고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어느새 코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코의 재수술이 가장 많아져 있었더라고요. 코 하나를 오래 깊게 봐온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딱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환자분이 지금 뭘 제일 궁금해 하시는지, 현재 코가 어떤 상태인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건 좀 자신 있는 편입니다. 최대한 현 상태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는 편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담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. 어디서 그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노트에 질문이 만큼 써오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오히려 하나하나 최대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려고 하죠. 두 번째로 상담을 제가 할 때 가장 신경 쓰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그 부분이거든요.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. 대개의 경우에는 큰 니즈가 없이 오시고 제 기준대로 해드려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는 경우도 많지만 높이보다는 자연스러움, 티나도 확실하게 화려하게 등등등 원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이 다양하거든요. 그러면 그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려고 하는 편입니다. 핵심은 결국 이분이 원하는 게 뭐냐, 이런 방향 잡기에서 포커스를 잘 맞춰야 재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제가 코를 어떻게 보는지 살짝만 말씀드려 볼게요. 최근 재수술 상담에서 진짜 많이 듣는 고민이 코가 짧아 보여요, 또 들려 보여요,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코나 코끝의 입체가 부족하고 콧대가 낮아서가 아니라 코끝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둥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고,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. 이 코의 기둥을 어려운 말로는 비주라고 부르는데, 결국에는 이 비주가 약하면 콧대 부분을 아무리 이제 높게 하려고 해도 여기가 못 따라가면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콧대를 높이는 게 메인이 아니고 코끝을 튼튼하게 잘 해놓는 게 중요하더라,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코와 입술의 각도, 비순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이러한 돌출이 나왔을 때 중안면부의 입체감이 확 살아나는데, 비순각과 이 코의 뿌리 부분 입체가 잘 살아나야 실제로 원래 높게 원래 예쁜 코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. 콧대 높이를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. 콧대가 몇 미리 들어가나요? 물어보시는 경우 많은데, 사실은 저는 그때마다 오히려 코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끝의 입체를 최대 잘 만들어 놓고 원하시는 스타일의 마감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보형물을 세팅하는 편이다,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. 최근 특히 이 측면 느낌을 많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코끝, 비주, 비순각 이 부분의 입체를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. 그러면 재수술이 왜 까다로울까요? 결국에는 한번 이제 수술로 코 안 내부 구조를 바꾸어 놨을 때 코 안에서만 해결하는, 특히 이제 비중격 연골의 재료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, 두 번째로는 비중격만으로 수술을 했는데 모양 변화가 왔다면 이 재료로는 내 피부를 이기지 못하는 게 이미 증명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더 튼튼하고 많은 재료를 준비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.
이쪽 갈비뼈 연골, 늑연골이라고 하는 이 연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우리가 코끝에 쓸 수 있는 연골 중에 가장 양도 많고 컨디션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강도도 좋고, 그래서 코끝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믿음직하거든요. 대신 늑연골은 촉감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가장 끝단까지 늑연골로만 만들면 코끝 촉감이 조금 너무 딱딱하거나 또는 모서리진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코끝의 섬세한 마감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귀 연골도 좀 즐겨 쓰는 편이고요. 또는 비중격 연골이 있다면 비중격 연골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져서 이렇게 쉐입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. 늑연골을 쓴다고 하면 여기서 떼면 너무 아프지 않나요? 걱정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. 아예 안 아프진 않지만 제가 여쭤보면 10명 중 8명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들 하세요. 최근에는 점점 이 늑연골 채취 기술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나 흉터면에 있어서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하나만 좀 풀고 가볼게요. 재수술은 무조건 수술 범위도 더 크고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,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물론 이미 한 번 수술한 코기 때문에 수술 범위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는 경우가 흔하기도 해요.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만족도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, 그런 경우에는 전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 디테일 교정만으로도 만족도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재수술하면 무조건 더 수술이 엄청 크고 힘들고 붓기도 많이 오고 등등 그렇지는 않다. 다만 그 내부의 상태를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거는 맞겠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고 해결해 봤을수록 완성도나 결과면에 있어서 장점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재수술을 한다라는 게 물론 좀 고민되고 걱정되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이라는 단어만 듣고 너무 걱정하거나 겁부터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코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또 구축을 미리 겁내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. 뭐냐면 수술 이제 받으신 지 1주 차신데 아픈데 염증 난 거 아니에요? 구축 온 거 아니에요?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. 근데 사실 진짜 그런 경우는 정말 없고, 그 단어가 좀 무섭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구축이라는 건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바뀌는 어떠한 상태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정말 걱정되신다면 오셔서 체크 한번 받으시는 게 속 시원하시겠지만 또 오기 힘드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영상에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가끔은 코 얘기 말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도 좀 섞일 것 같고요. 너무 의학 강의처럼만 가면 저도 재미없고 보시는 분들도 금방 지칠 수 있으니까. 솔직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좀 쑥스럽고 안 하던 일이라서 아직 많이 어색합니다.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답답하다 등등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직접 다뤄보겠습니다.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거니까 앞으로 천천히 그래도 솔직하게 채워가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귀헬성형외과 이지성 대표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